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멧돼지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죠. 도심 주택가뿐 아니라 바다까지 그야말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분위기인데, 어제는 이 강릉항 인근의 바다에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 멧돼지가 발견되더니, 오늘은 아침 7시 30분쯤 부산 대연동의 한 주택가에 이 멧돼지가 나타나서 포획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멧돼지가 우리 생활권에 들어오게 된 데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번식기를 앞두고 영역 다툼에서 밀려난 멧돼지가 쫓겨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멧돼지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등장할 때부터 쫓기고, 글쎄요, 아마 살면서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다라고 하소연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멧돼지 얘기 나온 김에 이 돼지 관련 퀴즈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올해가 기해년이죠. 이것 돼지의 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무슨 돼지의 해라고 하는지, 자, 정답 두 음절입니다. 네, 참고로 번쩍번쩍하고 아주 귀한 것의 상징과도 같죠.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껏 올 한 해 지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그리고 또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것, 가장 칭찬받을 만한 일, 이런 게 있으면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이 화면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방송 시작하면서 멧돼지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밤사이 부산 도심에 이 멧돼지가 15마리나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 멧돼지 112 신고 건수가 8건이고요. 네. 모두 지금 15마리가 이제 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전국이 몸살을 앓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게요. 예, 구체적으로 어제 밤 10시 12분께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터널 인근에서 차량 앞에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서 차량에 부딪혀서 이제 현장에서 죽는, 그러니까 로드킬이 이제 된 경우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부산 남구 대연동의 야산 인근에서 또 멧돼지가 한 마리가 나타나서 경찰하고 추격전을 벌였는데요. 1시간여 만에 실탄 3발을 쏴서 이제 죽이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이 이제 들이받쳐서 다리를 다치고 또 순찰차도 일부 부서졌다 그럽니다.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3마리가 사살되거나 로드킬로 이제 죽었는데 12마리는 모두 지금 달아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충북 옥천군청 인근에서도 멧돼지가 한꺼번에 8마리가 출현을 해서 1시간 정도 포획 작전이 또 펼쳐졌다 그래요. 네. 4마리 정도 사살했는데 나머지는 또 이제 다 도망간 그런 상태인데요. 그 멧돼지하고 지금 도심에서 딱 맞닥뜨리게 되면 좀 당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무섭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방재난본부 쪽에 조언에 따르면 절대 뛰거나 소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나무나 바위라든가 의탁할 곳이 있으면 몸을 신속하게 대피를 하고 빨리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피하시고 또 태연하게 그 앞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할 곳이 없다면. 네. 자, 이 국토교통부가 오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네,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그러니까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그 내용 발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방하고 수도권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안도 함께 발표를 했고요. 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이미 예상이 어느 정도 되긴 했습니다만 강남 3구가 대부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대부분의 이제 동이 다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동구에서는 길동하고 둔촌동, 그다음에 네. 영등포구에서는 여의도동, 그리고 이제 마용성이 또 포함이 역시 됐는데요. 그런데 전체가 다 포함된 건 아니고요. 마포구에서는 아현동, 용산구에서는 한남동, 보강동, 성동구에서는 성수동 일가 네. 이렇게만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부산시 수영구하고 동래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심의를 통해서 오늘 해제가 결정이 됐고요. 경기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삼성 택지 개발지구, 원흥 지축 향동 공동주택지구 등 이 지역도 역시 해제가 결정이 지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내가 사는 곳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이번이 이제 1차 지정이었는데 앞으로도 또 추가 지정이 있을 거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이제 동별로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게요. 이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같은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 추가 지정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정부가 독도 헬기 추락 사고 관련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단을 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 지금 이제 그 현장 관리하는 이제 본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추락 사고 수습도 하고 또 이 지금 피해자 가족들 지원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을 오늘 이제 구성을 한 겁니다. 예. 그 행정안전부, 해경, 해군, 소방청 직원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한 인력이 한 18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좀 진작에 좀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지금 없잖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어제 이제 실종자 가족을 비롯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그 진영 장관 만난 자리에서 상당히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이제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도 지금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그 소방헬기 동철 근처에서 또 실종자 한 분 시신 이제 수습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아마 DNA 분석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내년부터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또 오염 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 관리권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오늘 이제 입법 예고한 내용입니다. 예.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그 하위 법령 제정안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40일 정도 입법 예고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4월 달에 대기 관리 권역법을 이제 그 제정을 했는데요. 그 세부 사항을 좀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권역 설정 어떻게 하고 각 권역별로는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그 기존에 이제 수도권 지역이 지정이 돼 있었는데 대기관리 권역을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포함시키는 걸로 또 확대를 시켰습니다. 추가된 거죠. 예, 그리고 77개 특광역시 시군이 이제 대기관리 권역에 이제 새롭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또 확대되는 권역 안에 있는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690여 곳도 총량 관리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이미 이제 수도권에는 뭐 이렇게 이런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한 400여 곳 정도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한 690여 곳이 추가로 또 이제 늘어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사업장들이 그 허용된 배출 총량 기준 준수 못하면 부담금 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 준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고요. 예. 공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으니까 이 지역에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춤형 대책으로 좀 더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좀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대전시가 모든 지하철 승강장 그리고 객차에 내년까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 지하철 공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그 사실은 국민들 불만이 많죠. 네. 그런데 대전시가 내년까지 역사와 객차 공기질 개선 사업을 벌인다고 오늘 이제 밝혔고요. 우선 그 22개 역 승강장에 내년 3월까지 공기청정기 236대를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한 10개 정도 역에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기를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 이 나머지 22개 그러니까 12개 역에도 추가로 이제 이 자동 측정기를 이제 갖추기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객차가 한 84량 정도 되는데 예. 전부 다 내년 중에 초미세먼지 필터를 갖춘 공기청정기를 2대씩 이렇게 설치를 한다 그러네요. 예. 지금 뭐 다른
지하철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에서도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전국에 있는 커피 전문점이 7만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요즘에 뭐 동네에서 공사하고 나서 뭐 새롭게 오픈을 하면 다 커피 전문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 한 금융경제연구소가 오늘 이제 커피 전문점 현황과 시장 여건 분석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 7월 기준으로 지금 7만 1천여 개 지금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네. 이게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해마다 전년 대비 10% 이상씩 증가를 했고요. 2017년 이후에는 뭐 한 8% 안팎의 증가율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2018년, 그러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14,000곳이 창업을 했고 또 9,000여 곳이 폐업을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폐업도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네요. 지역별로 보면 역시 대도시, 그러니까 경기도에 한 15,000개, 서울에 한 14,000개, 그래서 전체의 41.2%가 수도권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창업률은 떨어지고 폐업률은 좀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매장의 한 11.0% 정도가 적자 운영 그런 상황하고 좀 관련이 있다 그러는데요.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커피 전문점 창업 주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그러게요. 창업을 하시더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에 진짜 커피숍이 많지 않습니까? 서로 네, 출혈 그렇습니다. 경쟁하다 보면 또 이렇게 문 닫는 것도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오늘도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면서 멧돼지 얘기를 하다가 이 돼지 관련 문제를 내드렸죠. 올해는 기해년, 예, 돼지의 해입니다. 특히 이것 돼지의 해라고 하죠.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두음절이에요. 예, 힌트를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번쩍번쩍 아주 귀한 것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정답과 함께 또 지금까지 올해 지내오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셨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 가장 잘한 일 어떤 것인지 이런저런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답을 아주 잘 맞춰주고 계신데요. 당첨자는 이 방송 중간과 끝날 때 소개를 해드리고 먼저 문자로 사연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4788님. 아기 낳은 지 27일 됐습니다. 예쁜 여자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37일은 지났네요. 27일이니까. 안희연 씨, 올해 환갑이라 아들 며느리와 함께 싱가포르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올해 정말 행복한 해였어요. 하셨고, 0608님, 올여름 시댁으로 합가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가셨군요. 처음엔 잘 지낼지 걱정도 많았는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아주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1661님, 올해 잘한 일? 처음으로 라디오 전국 일주에 문자 보낸 일입니다. 뽑아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신 거죠? 1661님 참고하겠습니다. 4884님, 올해 무엇보다 퇴사를 고민하다 그래도 다시 다니기로 한 게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도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현명하다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라고 하셨고, 8222 번호 가지신 분, 1969년 1월 졸업 고등학교 동창들과 정기적인 산행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아주 보람찹니다. 라고 하셨어요. 건강도 챙길 수 있고. 2529님, 30대 중반 화물차 몰고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6시간째 차에 앉아 있어요. 제가 돼지띠인데 이 땡땡 돼지띠처럼 모든 일이 술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이제 좀 연락이 올까요? 일이 좀 들어올까요? 기를 모아드리면서 여러분의 문자 또 정답과 함께 이런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들어보죠. 먼저 대구로 갑니다. 최은하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예, 서울 공기는 맑은데요. 조금 쌀쌀하거든요. 바람이 좀 불어요. 대구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대구는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8도로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19.6도고요.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대구에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대구 여성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는 특별한 투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바로 반지길 투어인데요. 이 반지길은 대구 여성가족재단에서 발굴한 대구 근대 여성 탐방로고요. 이름이 왜 반지길이냐면 이 탐방로가 시작과 끝이 만나는 반지 모양의 둥근 길이기도 하고요. 1907년 국채보상운동 때 은반지와 폐물을 기부했던 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조직인 남일동 폐물폐지 부인회의 정신을 되살려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네. 이분들의 그 일대기가 이렇게 이야기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반지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근대기 대구 여성들의 이야기를 2시간 동안 해설사와 함께 걸어다니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청라언덕을 시작으로 3일 만세 운동길을 지나서 계산성당까지 총 10군데를 둘러보게 되는데요. 네. 이 대구에 살면서도 그간 잘 몰랐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얘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장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우리 선생님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우리나라 최초 여성 판리였던 공기옥이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이상정 장군의 부인이었고요. 이상정 장군은 시인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보문하는 그 형제였거든요. 공기옥이 자기 남편을 따라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는 일본의 왕궁을 폭파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1926년에 최초로 전투기 조종사가 됩니다. 이 골목이요, 우리 옛날에 경상도 사투리로 길다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인골목이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남일동 폐물폐지 부인회가 조직되고요. 최소 여성운동이 1907년 2월 23일 날 일어났습니다. 진골목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성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성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또 3.1운동길도 임봉선, 이선의, 김학진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곳과 진골목이 핵심이죠. 네, 1907년 2월 23일 최초의 여성운동이 일어났던 날이다. 이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네. 무엇보다 대구 곳곳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정말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의 교육과 의료 발전에 초석이 됐던 여성 선교사의 삶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또 3.1 만세운동길에는 영화 밀정에 나오는 의열단의 핵심 인물이죠. 영계순의 모델이 된 기생 출신의 독립운동가 현계욱의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산성당에서는요. 김수환 추기경의 어머니와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감독인 박남욱의 영화 미망인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임봉선, 이선의, 유인경 이런 분들의 더욱 다양한 대구 여성 독립운동가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여성들 활약을 했는데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분들을 좀 새롭게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투어네요. 네, 특히 반지길은 전국 유일의 여성 탐방로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서울, 경남 이런 타 지역에서 여성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찾는 관광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2017년부터 현재까지 1,900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또 청소년 참가자들에게는 미션 투어 방식으로도 재밌게 진행한다고 해서 학생들도 많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이날은 경남 진주에서 여성 모니터단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한 30분 정도 참여해서 함께 투어를 했는데요. 참가한 분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네. 오늘 지금 대구 반지길에 이제 둘러보면서 여성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듣는 거죠. 남성들도 대단한 남성들 되게 많았겠지만 못지않게 대단한 여성들도 많았다는 거 새로 알게 되는 거죠. 좀 이렇게 대구에 대해서 이런 역사적인 거 3.1 운동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우리가 그때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굳건하게 지켜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좋았어요. 이런 시간이. 이 지역 자체가 정말 고풍스럽기도 하고 존중스럽기도 하고 딱 와서 보니까 대구라는 곳이 참 자랑스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감동받았고요.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에서 역사 공부가 참 중요하다는 걸 정말 실감나게 느꼈어요. 지금도 여성분들이 많은 또 운동을 하고 계시지만은 옛날에 더 많은 여성분들이 열심히 소리 없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신 것 같고. 너무 즐겁고 어디 실내에서 강의를 하거나 듣는 것보다 훨씬 생동감도 있고 받아들이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아이고 대구 여성들 자부심 갖겠어요. 네. 예. 반지길 투어는 5명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대구에 오시면 대구를 움직인 여성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이 감동적인 얘기 들을 수 있는 반지길 투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은아 리포터 소식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강릉으로 가봅니다. 최정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강릉 날씨는 어떤가요? 네, 강릉 쪽 현재 기온 19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다소 서늘하지만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입니다. 네.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이 동해안 지역에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니까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오후에 비 소식이군요. 자, 강릉 대관령 자락에 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100년 된 소나무 숲길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요. 이 알록달록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고 또 시원한 바람이 불고 뭐 그야말로 참 걷기 좋은 계절이 맞죠. 그렇죠. 이 각박한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럴 때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 위해 숲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조용한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숲으로의 힐링 여행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금강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아름다운 숲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이 대관령 자락에 위치한 소나무 숲이 그 주인공인데요. 자연의 품속에서 산책하고 또 조용히 명상을 하며 숲이 주는 풍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곳 대관령 소나무 숲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오니까 이렇게 향기라든지 이런 소나무 향이나 편백나무 향이 굉장히 좋아서 여기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상쾌해지고요. 소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향기 너무 좋습니다. 소나무가 많으니까 다니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올라와서 내려다보면 경치가 멋있잖아요. 바다도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1922년도부터 약 이제 100년 됐습니다. 이 대관령 일대가 옥토라고 그럽니다.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흙이. 그리고 해풍을 또 많이 맞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곱게 자랐죠. 지금 지름이 약 32cm, 높이가 한 28.5m, 평균이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는 전망대입니다. 대관령 소나무 숲 전망대. 여기는 가족끼리도 충분히 등산을 할 수 있는 1시간 반 정도에 이렇게 가볍게 다닐 수도 있는 등산로입니다. 숲속이라 공기도 맑고 무엇보다 바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인다는 아주 멋진 이 소나무 숲길인데 네. 이곳이 일반에게는 개방이 안 됐다가 최근에야 이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대관령 소나무 숲은 총 면적이 400헥타르로 축구장 571개 규모의 울창한 숲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꽤 넓군요. 네, 특히 이곳에 터를 잡은 소나무 대부분은 1922년부터 28년도에 직접 씨앗을 파종해 키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00년 가까이 관리되고 있죠. 네. 길고 곱게 뻗은 소나무의 자태가 정말 멋지더라고요. 또 주변에는 지난 1989년 문을 연 이 대관령 자연휴양림이 있고 또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명승 74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3대 옛길 중에 하나인 대관령 옛길도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관령 소나무 숲만큼은 그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에 드디어 100년 만에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요. 1988년에는 문화재 복원용 목재 생산림으로 지정이 됐고 예. 또 2000년도에는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22세기를 위해 보존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난 2017년에는 산림청이 지정한 경영 경관형 10대 명품 숲에 울진 소강리 금광 소나무 숲과 인제 자작나무 숲과 함께 이곳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100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소나무 숲. 지금 유튜브로 사진이 이제 몇 장 쭉 나오고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가서 직접 공기도 마시고 네. 이 소나무 향도 좀 맡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나무 평균 높이가 한 28.5m라고 앞서 얘기를 했는데 네.
아주 울창한 숲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주요 코스랄까요? 어떤 코스를 좀 추천하시겠어요? 네, 이 대관령 소나무 숲길은 100년 소나무가 만들어내는 자연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를 색다른 시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성돼 있는데요. 네. 전체 숲길 거리는 6.3km고요. 네. 이 선자령에서 내려오는 이 3단 폭포, 삼포함을 지나서 가마소, 다래터, 노루모기, 또 마음의 욕심을 버리라는 뜻의 풍욕대, 또 도둑들이 많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도둑제, 대통령 쉼터, 어흘리를 돌아 내려오는 순환 코스로 이루어져 있어 난이도에 따라서 다양한 숲의 매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관령 소나무숲 이근현 등산 안내사와 대관령 소나무숲 안내센터 박군서 센터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우리 국민들 휴식을 위해서 이렇게 개방을 했죠. 2000년도에 우리나라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됐죠. 소소한 그 일상의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의 어떤 쉼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는데 이렇게 인생의 삶도 똑같이 힘든 때도 있고 쉬운 때도 있고 좋은 때도 있고 평탄한 때도 있는데 산을 타는 거와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자기 일상을 여기서 좀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숲길 걸으면서 삶의 이치를 또 깨닫게 됩니다. 네. 예, 아름드리 금강 소나무와 또 푸른 실록이 장관을 이루는 대관령 소나무 숲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피톤치드가 이 편백나무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이 대관령 소나무 숲에선 편백나무 숲 못지않게 많은 양의 피톤치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대관령 소나무 숲을 꼭 찾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햇살과 풀벌레 소리, 바람결에 실려오는 은은한 소량까지 근심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과 함께하다 보면 건강한 숲의 기운으로 내 몸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또 지치고 우울하고 쉬고 싶을 때 마음속에 초록빛 에너지를 가득 채워줄 소나무 숲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릉에서 최정아였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그냥 몸만 살짝 그쪽으로 순간 이동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1003님, 올해 예쁜 손녀 봤어요. 건강하게 예쁘게 자라라 하셨고, 9249님, 올해 큰딸 취직 소식에 정말 기뻤는데 어느새 한 해가 지나가네요 하셨고, 0107님, 올해 건강관리 잘해서 병원 가본 적 없어요. 예전엔 사흘이 멀다 하고 병원 방문이 잦았었거든요. 예, 정말 칭찬 받으셔야 되겠네요. 0523님, 오늘 새벽 1시에 할머니 됐습니다. 첫 손녀인 만큼 좋은 일이 우리 손녀에게 생겼으면 좋겠네요 하셨고, 0550님, 12월 결혼 준비하고 있어 올해가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3382님,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인데 여름에 회사 프로모션 열심히 참여해 인센티브 트립을 가게 됐다. 영어로 계속 쓰시는데 뭔가 하여튼 경력금 받아갖고 실적 좋아가지고 경력금 받아서 여행을 가시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휴식 즐길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네요 하시면서 처음 문자 주셨어요. 권금융 씨, 올해 50이고요. 지금 운전면허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능 합격하고 도로주행 오늘 시험 봤어요. 무섭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유튜브로 이분 사연 주셨는데 저희 일반 문자로도 또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008님, 이불 빨래하면서 집 욕실에서 이 방송 듣다가 처음 문자 보내시다고요. 손으로 빠세요? 이불 빨래? 세탁기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힘드실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 6000 쓰시는 분, 어제 강원도로 아들 군대 보내고 오늘 다시 제주도 집으로 와서 일상에서 일하는데 허전하네요 하셨고, 8850님, 이 공무원 퇴직하고 자전거 이동수리 봉사를 미사 강변도시 13단지에서 하고 계시다고요.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손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로 이제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들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4884님, 1661-8222 번호 가지신 분께 먼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여러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올해 기해년인데 이것 돼지해라고 하죠.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런저런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 35분입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리 뉴스 해드릴게요. 기상청 강혜정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공기가 좀 탁하겠지만 다른 대부분 지역 맑은 공기 드러나 있습니다. 아침 한개가 맑은 날씨의 신호였고요. 아침나절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 지금은 구름량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구름 많겠고 내일도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영동 및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산지 쪽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 대신에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6.3도, 대관령은 영하 1.8도였습니다. 내일도 거의 비슷하겠는데 모레는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도에 머물겠고요. 철원은 영하 3도, 대관령 영하 2도로 역시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내륙과 산지에 또 역시 얼음이 어는 곳이 있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7도로 오늘까지는 낮 기온이 적당하겠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가을 햇살도 좀 약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6도 등 2도에서 12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7도, 대구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또 차량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남이분기점 부근입니다. 1차로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 처리 작업이 1시간 넘게 계속되면서 지금 남청주 나들목부터 6km 구간이 꽉 막혀 있고요. 이전으로 회덕 분기점 부근 갓길에도 고장난 대형 화물차에 서 있으니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정체는 기흥에서 수원 또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이어지고요. 반대 방향도 서울시 구간인 한남에서 서초 사이와 서울 요금소 일대로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작업 구간인데요. 발안 부근의 작업으로 서평택 분기점부터 쭉 밀리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차들이 많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계양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긴 데다 평촌부터는 2개 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이 구간 지나시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에 대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처리하지 않는 한 GSOMIA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타국 입법부의 논의에 관해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 정보당국이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태도 논란으로 국회 예결위 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강 수석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발언에 불쑥 끼어든 것은 100번 제가 잘못한 것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드는 모든 분과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강원 지역으로 갑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강원 지역에서 꽤 큰 이슈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12월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지만 아직 냉각된 남북 관계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강원도 민간단체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개별 관광 모집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차원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금강산 관광재계 범강원도민운동본부라는 단체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거 전국 일주 브리핑에서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금강산 관광, 개별 관광 모집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금강산 관광재계 범강원도민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금강산 관광 신청을 위한 개별 관광객을 모집을 했는데 네. 이 모집 결과 5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본부가 목표로 삼은 300명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부는 모집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현재 추가로 신청을 받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최문순 도지사는 내일 오전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네. 아시아 인스티튜트가 현지 시간 7일 오전 11시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는 한미 학술대회에 참석을 해서 남북 관계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면서 또 국제사회의 여론도 결집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추가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금강산 개별 관광을 시작으로 이 금강산 관광 다시 열리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국제사회의 협조도 요청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남북 경제 국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까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만 어떤지요? 네, 일단 금강산 관광재개 범강원도민운동본부는 이렇게 개별 관광 모집을 받고 있는 것과 병행을 해서 12월에 미국 의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대제위원회를 방문을 해서 네.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국민들의 여론 결집을 위해서 금강산 관광 21주년을 맞는 오는 18일에 강원도 고성에서 평화회의를 개최를 하고요. 네. 이후 27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또 개성공단 재개 촉구를 위한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런 행사도 예정이 되어 있군요. 27일이에요. 네, 자, 이 금강산 개별 관광 현실화된다면 정말 좋은데 이 절차가 워낙 복잡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북측이 이걸 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강산 개별 관광 방북 추진이 이제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을 약속을 하는 북측의 초청장이 발송돼야만 실제 방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서 금강산 관광재개 범강원도민운동본부 대표단 3명은 최근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신청을 하고 통일부 네.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이후에 통일부가 이를 승인을 하면 본부 대표단이 북측과 접촉을 해서 이 개별관과 민간 방북단 일정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계획 등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북측이 공식 초청장을 이제 받게 되면 정부가 방북 승인을 하고 또 향후 북측과의 물밑 협상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번 방북을 계기로 뭔가 물꼬를 텄으면 하는 바람 간절한데 지금 이 단체에서 접촉 신청서를 냈고 통일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네. 금강산 개별 관광하는 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정부 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입장을 최근 밝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강산 관광을 갔었을 때 이제 신변 안전 문제인 만큼 이 부분은 남북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서호 통일부 차관이 강원도 춘천을 방문을 해서 이 DMZ 포럼을 통해서도 이제 이제 같은 연장성산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서호 차관은 남북 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의지를 갖고 정책 결정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사실 이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 남북 관련 그런 협력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원도는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 이후에 또 남북 강원도의 대표 명산인 금강 설악벨트를 중심으로 한 이런 남북 관광 로드맵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불투명해지면서 이 같은 계획도 당장 실행하기는 이제 어렵게 됐는데요. 그렇죠. 우선 강원도는 9.19 평양 공동선언에 채택이 됐던 동해안 공동관광특구 조성과 연계되는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완료를 하고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네. 또 이제 각 부문 교통이라든지 문화, 체육, 또 이제 관광 이런 각 부문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잇따라 출범을 시켰는데 네. 남북과 북미 관계 교착 국면이 또 장기화되면서 또 설악 금강벨트 로드맵 이행도 지금은 기약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이 대북 사업 여러 가지 준비는 다 해냈습니다만은 이렇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 고성 지역의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7월에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이후에 지난 11년 동안 고성군이 현재까지 집계한 피해액은 4천억 원 정도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네. 또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휴업과 또 폐업을 한 업소도 4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단 금강산 관광 중단 전을 비교해 보면 고성군의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군 관광객은 690만 명이었는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478만 명으로 한 212만 명이나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와 금강산 관광 사업권을 가진 현대아산의 피해까지 합산을 하게 된다면 지난 11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관광 재개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그 남측 시설 철거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정부가 오늘 북한에 2차 통지문을 보냈어요. 방북하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일단 통일부는 정부는 지난 5일 오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정부의 대북 통지문은 북한의 답신이 온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인데요. 예. 통일부는 앞서 지난 10월 28일에 북측에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열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지만 당시 하루 만에 북측에서 문서로 협의하자라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남북 당국 간 협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통지문에 북한이 좀 전향적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소식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오늘 박상현 맛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먼저 인사를 하시네요. 마음이 급하신가 예. 봅니다. 자, 오늘도 주제를 보자마자 입안에 군침이 돌더라고요. 얼큰한 짬뽕 얘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는데요. 네. 전 이게 좀 매워서. 예, 즐겨 먹진 못해요.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지금 낮에는 좀 따뜻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많이 쌀쌀하니까 쌀쌀해요. 예. 뭐 1년 내내 생각나는 음식이긴 한데 또 특히 요즘 같은 때 더 생각나는 것 같아가지고 짬뽕 그러게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칼칼하고 얼큰한 짬뽕 네. 이야기. 한 잔 생각하면서 드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만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요리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중국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먹는 짬뽕하고 이게 맛이 달라 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보통 지금 우리가 먹는 짬뽕의 원형이 된 것은 이제 중국 산동 지방에서 먹는 이제 산동식의 초마면. 네. 중국말로 차오마맨이라고 하는데 이 초마면이 이제 그 바탕이 됐는데 이 초마면 같은 경우에가 보면 이제 마늘과 돼지고기와 파 등을 볶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해물과 고기, 육고기 그리고 다양한
채소를 넣고 볶아서 후추 정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간을 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고춧가루는 안 들어가요? 예, 고춧가루가 그래서 우리 요즘 이제 하얀 짬뽕, 빨간 짬뽕 구분할 때 이 오리지널은 하얀 짬뽕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한 60년대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식생활이 좀 고춧가루를 많이 쓰고 매운맛을 선호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빨간 짬뽕으로 변하면서 이것은 이제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한국에서만 있는 그런 짬뽕으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그 산둥성의 초마면은 흰 국물입니다. 네, 흰 국물. 예. 자, 그런데 이 짬뽕이 인천에서 유래됐다. 인천에서 자생한 음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왜 이렇게 인천 연관설이 떠도는 겁니까? 뭐 짜장면과 짬뽕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둘 다 이제 인천에서 시작된 음식인데. 그래서 요즘은 짬짜면 해가지고 반반씩 나오는 식당도 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항상 고민스러운 이 두 가지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그 두 가지가 사실 생겨난 것은 이제 1883년에 제물포항, 지금은 인천항이죠. 개항이 되면서 사실 가장 가까운 백길에 있는 동네가 바로 중국 산동지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산동지방에 있는 노동자 그리고 무역업자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움직이니까 따라서 음식점들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1883년부터 형성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한 115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게 바로 인천의 차이나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입맛에 맞춘 음식들 그 대신 값이 싸야 되겠죠. 가장 값싼 음식이 면 요리인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짜장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산동성의 어떤 국물 면 요리 초마면을 따서 짬뽕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이제 명칭이 짬뽕으로 되는 과정이 좀 재밌는 게 왜 짬뽕이죠? 초마면이 차오마면이 왜? 차오마면이 짬뽕이 된 이유는 이 우리에게는 이제 인천이 있다 그러면 일본에는 이렇게 중국인들이 많이 온 곳이 나가사키 항구거든요. 나가사키 항구에는 이제 나가사키 항이랑 제일 가까운 곳이 저기 지금 상하이가 있는 그쪽에 복건성이 제일 가깝거든요. 이쪽에서 복건성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복건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탕루시맨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차오마면하고 비슷한 음식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뒤섞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뒤섞이는 것을 잠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잠폰이라고 부르자라기 시작한 거고. 그게 짬뽕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당시 중국인 무역상들이 나가사키와 인천을 왕래를 합니다. 백길로.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음식은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잠폰, 우리나라에서는 짬뽕이라고 부르게 하자. 중국 음식인데 중국 음식인데 일본식 발음을 빌려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한중일 합작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지화된 맛이기 때문에 고춧가루도 넣고 이거 이름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지금 바꾸기에는 좀 늦지 않았을까 생각이. 아니 일본 음식이 그대로 우리한테 이제 쓰인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주 재료가 뭐죠? 주 재료는 사실 짬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크고 이렇게 오목한 중국식 팬 있죠. 무쇠로 만든 거. 이걸 보통 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기름을 두르고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마늘, 파, 마른 고추 이런 것 그리고 생강 이런 것들을 한번 강한 불에 볶아주거든요. 그럼 그때 나는 냄새가 바로 우리가 이제 아주 익숙한 중국 음식의 냄새가 나는 거죠. 흔히들 그리고 또 이걸 불향이라고들 말씀들을 하시죠. 일단 기름을 넉넉히 두른 다음에 그리고 팬을 가급적이면 아주 뜨겁게 달궈야 됩니다. 한 번에 싹 볶아내면 향이 확 올라오는데 여기에 이제 재료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죠. 이제 뭐 돼지고기는 먼저 들어갔으니까 여기 이제 해산물 여러 가지 해산물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볶아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닭이나 돼지 사골로 우려낸 육수를 부어서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짬뽕이 아주 독특한 건 뭐냐면 한번 볶은 다음에 국물을 넣어서 끓여주는 여기서 이제 짬뽕 특유의 이제 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구수한 맛도 맞습니다. 나고 맞습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지역별로 특색 있는 해산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역별 그 짬뽕 맛의 차이가 있죠.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특히 이
바다와 가까이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내륙에 있는 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점점 많이 달라지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지금은 거의 뭐 짬뽕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만큼 전국 5대 짬뽕도 있고 그 전국 5대 짬뽕에는 이제 강릉, 공주, 경기도 송탄, 대구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네.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여기를 순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 군산은 또 짬뽕의 도시라 불려가지고 군산에는 한 160여 개의 중국집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산에는 또 군산만의 군산 5대 짬뽕 이렇게 또 분류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짬뽕이 요즘은 뭐 아주 이렇게 젊은 세대 혹은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인기가 많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 붉은 빨간 짬뽕 만들 때 고추기름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고춧가루 푸는 거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기름을 아주 빨리 달궈가지고 고춧가루를 넣으면 바로 이렇게 고추기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따로 고추기름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얼큰한 맛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군요.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박상현 맛칼럼니스트와 함께 짬뽕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요. 황금입니다. 올해가 황금돼지의 해라고 했죠.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 정답은 황금이었고요. 자,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가운데 2529 3008 6000 6881 이분들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오겠습니다. 이규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